안녕하세요. 토스뱅크 데이터 설계 사상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코어뱅킹 디벨로퍼 조한기입니다. 저는 코어뱅킹 팀에서 여신 IT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IT 업무를 하면서 깨달은 본질은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읽어드리고 쓰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데이터가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기억을 돌이켜보면 일반적으로 개발을 할 때 프로그램을 빨리 짜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데이터 설계에는 충분한 시간이 할애되지 않았고 일단 대략 설계하고 프로그램 if else나 for loop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반복 개발하면서 점차 순차지향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집합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설계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저는 토스뱅크에 와서 이런 것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코어뱅킹 팀에 와서 팀원분들과 데이터 설계에 대하여 고민했던 사항을 대표적인 것 5가지로 요약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테이블의 통합과 분리, 순환 참조의 활용, 테이블 종류의 체계적 관리, 비대면 대량 거래 설계, 성능 최적화 설계, 이렇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소개할 내용은 테이블의 통합과 분리입니다. 테이블의 통합과 분리는 통합이 맞다, 분리가 맞다, 어떤 것이 맞는지 틀린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업무에 따라서 통합 혹은 분리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림 예제를 보면 대출 기본, 카드 기본은 심사 내역이 분리되어 있죠. 그런데 연체 이유는 통합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사는 평가 항목이 대출, 카드가 상이한 항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심사 내역 하나로 통합했을 때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연체 이유는 대출이나 카드나 연체 금액, 연체일 등 공통적인 항목이 많습니다. 또 이후에 발생하는 법적 절차 테이블들은 고객별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통합이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 생각일 뿐이고요. 정답은 아닙니다. 이건 설계자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설계자의 잘못된 판단은 프로그램 본수량, 소스량, 개발 시간 등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다음은 보증 예제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보증 업무는 업무별, 기간별, 상품별로 나뉘어집니다. 심사, 청약, 보상 3개의 업무, 기간 6개, 상품 10개, 이렇게 업무, 기간, 상품별로 테이블을 구성하면 3 곱하기 6 곱하기 10 하면 200여 개까지 테이블이 증가되게 됩니다. 분리를 하게 되면 테이블 숫자가 너무 많죠. 어느 정도 통합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은 대출 예제인데요. 그림을 보면 마이너스로 표기된 것은 대출 관련된 테이블이고 플러스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예금 관련된 테이블입니다. 대출 테이블은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오른쪽 여수신 대출 기본 같이 하나의 테이블로 구성하면 안 될까요? 분리가 좋을까요? 통합이 좋을까요? 지금까지 통합과 분리를 대출과 보증의 예로 설명했는데요. 이론적으로는 통합과 분리를 하는 방법에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통합과 분리는 그림과 같이 3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투원 타입은 슈퍼 테이블, 서브 테이블로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고객 테이블을 부모 테이블로 구성하고 법인 테이블, 개인 테이블을 자식 테이블로 구성하는 형태입니다. 두 번째는 플러스 타입으로 각각 개별 테이블로 구성하는 방법으로 법인 고객 테이블, 개인 고객 테이블로 구성하는 형태입니다. 세 번째는 싱글 타입으로 통합 테이블입니다. 고객 테이블 하나로 구성하는 형태입니다. 이제 지금 설명드린 3가지 이론, 개별 테이블로 구성, 슈퍼 서브 테이블로 구성, 통합 테이블로 구성을 쿼리를 바탕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대출 관련된 예제를 3가지 이론 중 개별 테이블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마이너스로 쓰여 있는 3가지 테이블, 여신대출 기본, 수신대출 기본, 마이너스 통장 기본이 있죠. 여신대출 기본의 대표 속성은 실행 금액이 있고요. 수신대출 기본의 대표 속성은 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기본의 대표 속성은 개시잔액, 최고잔액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별로 하위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테이블을 개별로 분리한 것입니다. 개별 테이블 구성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개별 테이블 분리는 컬럼 추가 시 각 테이블에서 컬럼을 추가하면 되니까 확장성이 괜찮은 편이고 업무 디펜던시가 제거됩니다. 그렇지만 거래 내역 테이블을 여신대출 거래 내역, 수신대출 거래 내역, 마이너스 통장 거래 내역 등 개별로 만들어야 하고 SQL 조인 시에도 각각 조인해야 합니다. 관리 용이성이 좋지 않겠죠. 다음은 슈퍼 테이블, 서브 테이블로 구성한 예제입니다. 대출 기본에 공통 속성을 묻고 여신대출 기본, 수신대출 기본엔 개별 속성을 넣었습니다. 이 구성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테이블 조인 시에 대출 기본 하나의 테이블과 조인을 해도 공통 속성인 계좌 상태 코드와 실행일자를 조회할 수 있겠죠. 거래 내역 테이블도 대출 거래 내역 한 개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신대출 기본, 수신대출 기본 각각의 개별 속성인 실행금액과 한도금액을 조회할 때는 여전히 여신대출 기본, 수신대출 기본 각각의 개별 테이블과 조인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 테이블로 구성한 예제인데요. 여수신 대출 기본 하나의 테이블과만 조인을 해도 원장의 모든 속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거래 내역 테이블도 하나의 테이블로 구성 가능합니다. 조인 성능이 우수하고 관리 용이성도 좋습니다. 이것은 여수신 대출만 합쳤지만 수신 카드 등과도 합칠 수 있습니다. 통합은 이렇게 장점이 많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여러 프로그램에서 하나의 테이블만 바라보게 되고 테이블 알터가 빈번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 수정도 자주 발생하게 되고 테이블 프로그램 오너십 문제도 발생합니다. 또한 대량의 데이터가 발생함에 따라 성능 저하 이슈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인덱스 파티션 전략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드렸던 보증 업무 예제입니다. 개별 테이블로 구성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테이블명을 보라색으로 칠해 놓았는데요. 테이블명이 몇 개죠? 현재 보이는 것만 12개입니다. 기간이 몇 개 더 늘어나면 200개가 넘을 수도 있는데요. 은행들이 오픈 후에 기간을 연결하다 보면 어느 순간 수십, 수백 개의 테이블로 운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운영 중에는 어느 정도 통합을 고민해야 합니다. 여기 예제를 보면 중금리 대출은 심사 시 연간 소득 금액이 필요하지만 마이너스 대출은 필요하지 않고요. 마이너스 대출은 연장이 되고 중금리는 연장이 안 됩니다. 중금리 대출은 신용대출이고 주택금융대출은 부동산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증은 이렇게 기간별, 상품별, 업무별로 전문과 필요 항목이 상이하기 때문에 통합이 쉽지 않습니다. 보증 업무를 슈퍼 테이블, 서브 테이블로 구성한 예제인데요. 슈퍼 테이블로 통합 보증 기본 하나로 묶으면 공통 속성인 보증서 번호나 보험 여유를 조회할 때는 통합 보증 기본 테이블 하나와 조인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개별 속성을 조회할 때는 여러 번의 조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보증 업무를 통합 보증 기본으로 한 개의 테이블로 통합한 예제입니다. 통합 보증 기본에 기간별, 상품별, 업무별 코드를 컬럼으로 구성했는데요. 저도 통합을 좋아하지만 이것은 상이한 속성들이 너무 많아서 현실적인 설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통합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해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되도록 공통 분모를 묶는 것입니다. 학창시절 배운 집합과 교집합을 기억하시죠? 그림처럼 공통적인 것은 최대한 가운데 영역에 모으는 것입니다. 통합과 분리는 데이터의 양과 트랜잭션의 유형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데이터량이 적으면 성능상 이슈가 없기 때문에 되도록 통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터량이 많으면 슈퍼 테이블, 서브 테이블로 분리를 생각해 보면 좋은데요. 먼저 사용자 경험을 해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트랜잭션을 분리해서
공통적인 속성부터 먼저 입력시키고 개별적인 속성은 팝업으로 입력하도록 담당자에게 업무 변경을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예제는 명확하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비교적 테이블 통합이 잘 되고 있는 사항들인데요. 상품, 금리, 수수료가 각 팩토리에서 통합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단일성 코드는 메타 시스템에서, 목록성 코드는 코드 테이블에서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고객 정보는 고객에 통합되어 관리되고 있어 개인정보가 효율적으로 관리됩니다. 앞서 얘기했던 대출, 보증서, 기타 업무도 이렇게 관리하면 됩니다. 공통적인 것을 최대한 모으는 것이죠. 통합과 분리에 대해서 길게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두 번째로 순환참조를 설명하겠습니다. 순환참조는 자기 자신 테이블의 PK를 일반 속성으로 넣는 방식으로 설계하는데요. Connect by Start with 구문으로 선행 상태를 추적이 가능합니다. 순환참조는 주로 제조업의 부품 관리, 봄 구조 등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그림은 대출 신청의 예제인데요. Connect by Start with로 대출 조건 변경 이력이 추적 가능합니다. 다음은 대출 실행 예제이고요. 그림과 같이 대환 이력 추적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순환참조를 이번 데이터 설계에 활용했습니다. 세 번째는 테이블 종류의 명확한 관리인데요.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테이블 명이 기본, 이력, 내역, 명세 등 다양합니다. 테이블 종류는 크게 원장성 테이블, 거래성 테이블, 이력 테이블, 코드성 테이블로 나뉘어집니다. 특히 이 중에서 이력 테이블과 내역 테이블을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는 이력 테이블과 내역 테이블을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내역 테이블은 시점 정보인데 메인성 테이블이고, 이력 테이블은 메인 테이블을 바탕으로 구성된 하위 자식 테이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예로 들면 강감찬이 24일에 신용평점이 900점이고 25일에 950점이면 일자 고객 심사별로 평점 속성이 종속되는 내역 테이블이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과 같이 일종 1시, 2시 이렇게 여러 번 평점이 바뀔 수 있다고 가정하면 해당 테이블은 심사 내역 테이블에 종속되는 자식 테이블인 대출 심사 이력 테이블이 됩니다. 네 번째는 비대면 대량거래 설계인데요. 주요 키인 계좌번호, 대출 신청번호, 금리 산출번호 등의 컬럼 자릿수 설계입니다. 계좌번호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계좌번호는 기본적으로 고객이 기억해야 하는 번호이기 때문에 자릿수가 되도록 짧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비대면 은행 특성상 고객이 계좌를 빈번히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계좌번호 자체가 모두 풀이찰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쓰는 계좌를 딜리트해야 하는데 은행권에서 데이터를 날리는 것은 명확한 준칙하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컬럼 자릿수를 늘려야 하는데 자릿수를 늘리려면 관련 계좌 테이블과 자식 테이블 수십 개를 알터해야 하고 관련 프로그램 수백 개를 수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 데이터 설계 시에 많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저희 계좌번호 체계는 앞 세 자리 계정 과목 코드와 마지막 자리 체크 디지트를 빼고 8자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 채번 가능 건수는 1억 건이 가능합니다. 하루에 대출이 10,000건 정도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1년 발생은 365만 건이 될 것이고, 그러면 사용 가능 연수는 27년이 되겠죠. 27년 후인 2048년에 풀이 차게 되면 그때는 계정 과목 코드를 바꾸면 됩니다. 자릿수 설계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 사항으로 보일 수 있지만 많은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성능 최적화를 고려한 설계인데요. 먼저 채번 예제입니다. 채번 테이블, 시퀀스, 맥스 플러스 1은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요. 장단점은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락과 성능입니다. 성능은 오라클 시퀀스가 가장 좋고, 그 다음 채번 테이블, 맥스 플러스 1 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락을 살펴보면 채번 테이블은 채번 테이블에서 락이 발생하고 맥스 플러스 1은 더 위험하게 인서트할 테이블에서 락이 발생합니다. 오라클 시퀀스는 락이 없습니다. 과거 시스템들은 채번 테이블을 활용하여 채번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차세대 프로젝트나 신규 구축 프로젝트 시에도 예전 그대로 채번 테이블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결번 발생을 허용하지 않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성능 측면에서 뛰어난 오라클 시퀀스를 대부분 사용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배치 대용량 처리인데요. 저희는 배치 프로그램에서 포루프 로직으로 DBMS를 여러 차례 콜하는 방식은 지양했습니다. 한방 쿼리로 닷건 셀렉트에서 인서트하거나 머지문을 허용해서 DBMS 콜을 1회만 하는 방식으로 배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데이터 부서가 못하게 하는 사항은 없고요. 필요에 따라 힌트, 패러럴, 파티션 테이블 등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은행 시스템을 만들면서 고민했던 것의 일부입니다. 저희는 데이터 설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였고 테이블 컬럼 하나 추가하는 것도 팀원끼리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통합과 분리, 데이터 설계는 쉽지 않습니다. 핵심은 고민하고 만들었는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데이터 설계하실 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실제 업무를 진행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